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이런 것 때문에 주초에 급락을 했다가 고용지표 선전하고 또 그 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발언하면서 후반에는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번 주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나오거든요. 뭐 평소에도 좀 중요한 지표긴 했습니다만은 경기 침체 걱정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지표고 특히 미국은 이번 주가 만기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겹친 상태라서 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좀 요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 우리 증시는 주 후반에 대형주들이 반등을 했고 주중 내내 비교적 제약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4주 연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돌아서면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컴백을 하는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대부분 증시 다 빠졌고 그런데 우리 증시가 좀 요란하게 하락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낙폭이 좀 워낙 커서 그랬고 일본은 뭐 최근에 환율이 빠지면 일본 수출 기업들 부진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빠졌는데 그런데 다우하고 나스닥은 정작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반에 열심히 보고 나면서 미증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실제로 보면 그 전주 미국의 종가가 5,446이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보면 거의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초에 급락하고 나중에 만회한 거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였는데 정작 지수 자체는 주간으로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와서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종목들별 어떤 움직임을 보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라이릴리가 주간 11% 가까이 급등을 했고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이 5% 정도, GM 자동차주가 또 5.6% 정도 올라간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 보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가세븐 종목군들이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주초에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반에 만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끝났고 반면에 뭐 제약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JP모건 같은 금융주 전통의 가치주로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지난주에 뭐 게임주, 로봇주 이런 종목군들이 뭐 IT 부품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반에 실적 나온 종목군들만 실적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반에 그 2차 전지주들이 또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업종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주간이었고 주 후반에 좀 만회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그냥 뭐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주간 6.2%나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6% 빠지면 지수가 뭐 플러스 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리고 GS건설 같은 건설주들이 뭐 금리 내려간다라는 거랑 또 부동산 정책 나오면서 그린벨트 해제한다라고 이런 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설주가 좀 선전을 하는 그런 정도였고 전체적으로는 뭐 대부분의 업종이 좀 부진한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이슈를 살펴보면 지금 당장 경기 침체 걱정이 한동안 작동이 됐었죠.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졌고 그런데 그 실업률 발표될 때 잘 보니까 날씨 영향으로 취업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같은데라는 분석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실업률 높은 걸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예, 그런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나오면서 이게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좀 줄어들었다. 실업자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평가가 된 데다가 특히 텍사스 같이 허리케인에 이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봤더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줄었다. 그래서 7월에 어, 고용지표 둔화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고용지표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이제 주후반에 좀 살아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엔켈인데 엔켈 이게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자하러 다니던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급락을 했다가 일본은행 부총리가 이제 당분간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본 쪽으로 자금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자제할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사실 엔달러 환율이 빠지는 사이클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뭐 엔화의 강세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유동성 플러스 뭐 엔화 유동성, 위안화 유동성, 유로화 유동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 돈으로 만들어졌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좀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몇 년 이내 이제 엔화 약세 국면, 강세 국면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그 엔캐리, 일본 돈이 회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도 확 증가했던 상황을 보면 금융위기 때하고 코로나 때 저렇게 확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돈 빨려 나가는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된 게 아니라 일본의 정책 하나로 이렇게 비롯된 거라고 투자들이 보는 편이라서 금융위기 때나 아니야 뭐 코로나 때만큼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가캡 종목군들의 약세도 시장의 불안을 유발을 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하다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많은데 지금 이건 일단 120달러까지 올라가 줘야 이제 복원된 걸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번 주에 좀 더 밀고 올라갈 필요가 있죠. TSMC 실적도 나왔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다행히도 51선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51선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주는 측면도 있었고, 특히 이제 구글이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AI 관련된 성과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혹평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주 후반에 어쨌든 구글도 알파벳이죠. 하여튼 구글도 조금씩 복원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최소 51선을 돌파를 해야 추세가 회복된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저 위치까지 복원을 해 나가는지, 아니면 이게 고점 저점 낮아지는 추세 같이 보여서 여기서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중요한 건 CPI가 나옵니다. 예, 이번 주에 뭐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간으로 14일 밤에 CPI가 나오거든요. 시장 전망은 전월 대비 0.2%, 근데 지난달에 마이너스 0.1이었거든요. 전년 대비 3.0, 지난달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근원 물가는 0.2, 3.2. 그러니까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때는 이 데이터가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올수록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드디어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너무 낮게 나오면 소비가 둔해져서 CPI가 내려간 건가?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항목을 막 보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 비용이 내려갔다 이래 버리면 좀 안 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식품 가격이 뚝 떨어졌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소비 관련된 지표가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면 투자들이 조금 일부 또 나쁜 쪽으로 몰아가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PI는 이번 주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세부 항목에서 별다른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14일 밤이 우리 시간으로 14일 밤이면 우리는 15일이 휴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전에 좀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혹시 뭐 선결적으로 뭐 물량을 줄이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CPI는 어쨌든 금리 인하의 신호가 될 거니까 뭐 그냥 들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일정상으로는 조금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매 판매. 15일 밤에 나오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원래 중요하긴 한데 이번만큼 긴장도가 높진 않죠. 그러니까 6월에는 전월 대비 0%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에서 0.4% 정도 이제 예상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대로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쇼크, 차라리 플러스만 나와도 돼요. 예, 플러스만 나와도 괜찮은데 마이너스로 나와버리면 소비도나 경기 침체, 이게 또 프레임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매 판매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또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어차피 그날 휴장을 보내고 나서 이제 반영하게 돼 있는 거라, 어쨌든 일정상으로 조금 우리 이제 휴장 때하고 겹치면서 그 전후에도 지표가 많이 나오는 특성이 좀 있죠, 이번 주에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5주까지 매도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5주 연속 매도한 적도 있긴 있어서 아예 그냥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지난주에 매도 강도가 다시 강해졌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한 주에 2조 2천억을 팔았다라는 거는
하루 평균 4천억씩 매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곱하기 억 원, 그러니까 지금 2,600 정도라고 치면 2,500억 원, 2,600억 원, 요 정도 이상 넘어가면 많이 샀다, 많이 팔았다, 이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4천억이면 지수 대비 되게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축소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매도하는 종목을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도 대비 삼성전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 쪽과 하이닉스가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워낙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뭐 거의 이제 뭐 역대급은 아니지만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렇고, 그 이후에는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도가 이번 주에 이제 매수로 금요일에 바뀌듯이 바뀌느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 17일인가 이후부터 한 번도 이틀 연속 매수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매수가 붙으면 이제 조금 안도감을 주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아 증시를 대부분 다 팔았어요. 특히 대만은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대만은 압도적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 매도가 강해서 그렇죠. 근데 지난주 후반에 TSMC 실적이 되게 잘 나와서 그게 이제 대만 증시를 이제 좀 올려주고, TSMC 올려주고 아시아 반도체주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씻어주는지, 이번 주에 대만 증시와 함께 이제 외국인들 동향 이번 주 잘 봐야 돼요. 결국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시장이 바뀐다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5주 연속 하락이 쉽게 나오진 않는데, 5주 하락이 나오면 대체로 보면 그때 이제 경기 침체 걱정 나올 때 5주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엄청나게 아래 꼬리를 달았죠. 예, 꼬리 달면서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 받아서 쳐 올린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땐 또 단기 매수가 붙어서 들어오는 거라, 이번 주 그 매물을 이겨내고 더 올라가느냐, 이게 좀 필요하죠. 근데 미국은 나스닥이 워낙 두들겨 맞고 출발하니까 그게 이제 양봉이 돼서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초 급락을 해서 물량을 받은 주체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고, 삼성전자도 어쨌든 되게 하락하면서 계속 음봉만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이제 60주선에서는 버텨냈잖아요. 그러니까 60주선은 그러니까 우리 1년이 52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0주선 정도 되면은 1년 추세, 1년 동안 이 종목을 만들어 왔던 재료가 깨진 거냐, 이렇게 보는데 깨졌어 이렇게 봤다가 주후반에는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회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선이 겨우 지켜냈다는 게 너무 멀리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빠르게 8만 원 부근으로 올라가 주지 않으면 이 지지선은 다시 또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주에 어쨌든 주간으로 무조건 플러스가 나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 증시가. 그런데 어쨌든 낙폭과대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매수세가 가동된 건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이게 이제 PBR 쪽하고 코스피하고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0.87 정도 됐을 때 지수가 그 이하 되면 과매도, 이렇게 되면 이제 매수가 붙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이하로 내려갔다가 이제 튕겨 올린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 PBR 하단은 대략적으로 0.82 정도가 하단이에요. 예, 그 최근에 패턴을 보면 물론 0.7 하여튼 0.7대까지 빠진 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0.8이면은 굉장히 쇼크를 반영한 수치로 보고, 일반적인 경우는 0.87 정도에서 반등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위치까지 찍어서 일단은 과대 낙폭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신용 잔고가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0%,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20% 이상 빠지면 그거는 사실상의 조정 사이클 끝난 걸로 보통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B2가 10조 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신용 잔고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관관계 보면 20% 감소했을 때 이게 강세장으로 전환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돌아선다, 이런 한동안은 상승 사이클로, 반등 사이클로 간다라는 의미라서, 일단은 신용 조건으로 보면 그런 조건은 충족이 됐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져서 이거를 이용해서 누군가 물량 받아서 한동안은 반등 시도할 가능성은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락한 거의 절반으로 치면 코스피 기준은 2650이거든요. 2650을 넘길 정도가 되려면 역시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컴백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고비는 넘긴 것 같은 게, 구글에서 경기 침체를 검색하는
양을 좀 비교를 해보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줄어들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미국에서도 좀 잦아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뭐 주요 종목은 SK하이닉스가 너무 멀리 내려왔죠. 19만 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고, 근데 이제 주반에 반등 시도가 있어서 이번 주에 더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호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잘 보시면 7월, 그러니까 7월 이후를 보시면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삼성바이오는 올라가고, 이게 이제 시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장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가 약해버리면서 그 반대쪽 시소를 바이오 쪽으로 가면서 글로 넘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다 갈 수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반도체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묵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딱 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는 지수 감안해 보면 선방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21선을 절대적으로 돌파하진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번 주에 21선을 좀 돌파하는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또 선전했던 거는 건설주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다음 금리 인하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라서, 이게 뭐 하이닉스 빠진다고 해서 반대로 움직일 종목은 아니니까,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건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인 매매 종목을 제가 이번 주에 좀 일부러 크게 보여드릴 건데,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수해 놓고, 평균 매수가 대비 어떤 주가의 동향, 이걸 봤거든요. 승률은 거의 80%. 매수한 종목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평균 매수가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난주 줍줍에서 성과를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종목 가장 많이 매수한 건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이었고, 기관은 셀트리온, 그러니까 이쪽으로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가 기관들 순매수 상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담은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쪽은 이제 알테오젠, 2차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담았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2차전지 뭐 이런 것들 담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막 뿌리면서 이건 줍줍했다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죠. 여기도 받은 종목. 근데 이게 줍줍의 한 덩어리를 봐야 되고, 또 한 덩어리는 뭐냐면 기관들이 막 던졌다가 원래 매도하려고 했던 매도 추세에 있다가 그냥 이번 매도로 매도가 마무리가 되면서 수급이 정리돼 버리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매도했다가 매수로 바뀌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매도가 멈춘 게 아니라 매수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구도, 기관은 쭉 팔고 외국인을 받아내고 있었는데 기관의 매도가 마무리가 되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주가 추세가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 기관 외국인이 신났어요. 그러니까 승률이 90%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있고 미국은 만기 주간이 있는데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수습 시도가 있는데, 다만 이제 저 한마디, 그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이라는 매주 나오는 지표만 가지고 저게 끝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지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이용해서 저점에서 나선 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 증시나 굉장히 큰 꼬리를 달았잖아요. 꼬리를 달았는데 외국인들이 컴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유입되지 않으면 코스피는 2650은 돌파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그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낙폭의 절반 또는 그 이상까지 노려보느냐, 추세 전환이냐, 그냥 기술적 반등이냐, 이걸 가늠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차트는 뭐냐면, 코스닥이 최근 이제 2016년 이후에 코스닥이 월간 10% 넘게 빠졌다가 낙폭을 줄인 케이스들, 그러니까 어쨌든 월간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던 사례들을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네, 다 찾아봤는데 다음 달은 대체로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긴 했거든요.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긴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다음 달에 또 빠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빠지고 4% 낙폭을 4% 이상, 4%포인트 이상 줄이면 일단 그 다음 달에 플러스가 나더라고요. 일단 조건상으로는 마이너스 16까지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 4.8로 까지 올라왔으니까 되긴 한데 지금 8월 10일까지밖에 안 돼서 나머지 기간이 워낙 많이 남아있어갖고 저 데이터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폭락하고 그 폭락하고 나서 4%포인트 이상 낙폭을 줄이면 그 다음 달에 플러스로 가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저도 주말에 한번 막 찾아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미리 예고드리지만 월화수 3일 동안 계속 이제 좀 일정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오후 방송이 오전 방송 정상대로 올라가는데 오후 방송은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늦겠다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려질 수도 있으니까 예, 혹시 늦어지면 아 얘가 오늘은 좀 일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